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좀 회의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음,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새로운 분들, 이제 잘 몰랐던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 저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이렇게 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재밌게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예전부터 오래 알던 분들이었는데, 뭐 최소 한 5년 이렇게 알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하면서 우리 대면 회의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줌으로는 좀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바쁘니까 그 온라인 회의가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직접 만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아주 많이 모이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접종 완료자가 뭐 저도 그렇고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인원 맞춰가지고 좀 만났어요. 대면 회의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냥 회의도 하고 이제 회의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게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아는 그런 사이들이어서 되게 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제가 아침에 코트를 입고 왔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너무 추우면 들어오자라는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운동을 산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사람도 되게 많고 약간 쌀쌀하긴 한데 걸으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 요즘에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때쯤이면은 보통 이제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은 내년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너무 일만 많이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제 조금 너는 너무 그 스스로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폭풍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내년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이 조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열리면 제가 한 3일 정도 무조건 시간을 내야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좋아하는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약간 교통수단 편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숙소를 이제 정하고 무조건 쉬어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다가 이제 조금 배가 고프거나 뭐가 먹고 싶어지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자고 그리고 좀 뭐 가고 싶은 곳도 있을 테니까 좀 걷다가 들어와서 또 자고 약간 그런 시간을 무조건 한 3일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좀 놀라운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그렇게 막 어디인가를 가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일정을 내기도 어렵고 그냥 이제 출장 가서 시간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빼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막 그렇게 휴가를 내건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무조건 한번 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정리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아침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되게 저의 요즘의 삶을 좀 풍성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책하면서 약간 힘들더라고요. 춥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서 약간 앉아있으면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제가 최근에 자문했던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장 동료의 이제 어떤 그 소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 직장 다니다 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소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그랬대, 뭐 이렇게 뭐 정말 온갖 종류의 소문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희롱적인 소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그런 소문을 회사가 방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소문이 계속 발생하는 걸 회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고 본다든지 오히려 2차 가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그 사례를 법원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버스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여성 버스 기사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동료분들이 되게 성희롱적인 그런 소문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성희롱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고요. 회사도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는데 뭐냐면 사안을 딱 보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 기사분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동료 기사분들이시죠. 동료 기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떤 동료하고 성관계를 했대. 뭐 이런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소문을 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적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고용노동청에다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고용노동청이 이 버스 회사에다가 성희롱을 한 그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유포한 게 성희롱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징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뭔가 그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오히려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어쨌든 지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2차 가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견디다 못한 이제 소문의 당사자 이분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람 하고 그 다음에 회사하고 이제 뭐 대표이사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동료들의 그런 성희롱적 발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희롱에 관한 것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 성희롱에 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아니면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성적인 언동이라고 있어요. 이거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 사람에게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충분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발언은 이제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 해당 여성 버스 기사 운전기사분을 향한 정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나쁜 행위잖아요. 그리고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무 환경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전혀 낯선 아주 뭐 업무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고 회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발언은 사실 당사자 앞에 서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 그 운전기사분을 상대로 한 어떤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이런 부분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유포 대상하고 범위 그리고 효과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번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상대방이라든지 당사자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더 엄청난 일이 되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랬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소문이라는 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와전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설령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격을 입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업하고 시간하고 장소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왜냐하면 사업장 안에 있으니까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사실 회사는요. 이런 가해 행위, 즉 직장 내 성희롱이죠. 이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2차 가해를 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이제 입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당연히 이제 회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었던 거죠. 사실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징계를 할 수 있는가? 징계를 한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또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될 게 2차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한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정도가 직장 내 성희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소문이고 나는 저 사람을 모욕하려거나 어떤 그 성희롱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거를 그냥 얘기해 준 것 뿐인데 이게 내가 왜 성희롱을 한 거지? 나는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법원은 이런 소문을 유포하는 것,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성희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뿐만 아니라 이건 명예훼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짓은,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면 더 크게 처벌을 받고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어떤 소문이 있을 때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동료 직원이 이제 인사팀에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소문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재해달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취지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소문 같은 게 시작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음부터 케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말 한마디 얻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한마디 정도 했다라고 해서 그 뭐 많은 말을 한 사람과 다르게 나는 처벌을 안 받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케이스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지금 10월 중순에서 이렇게 말을 향해 가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까지 추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추워요. 뭐 저야 워낙 코트 입는 걸 좋아해서 뭐 이런 날씨가 아주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